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가 되어 있군요. 시험장 안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트에서 표의 경우에는 테두리를 출력할 때 보시고 두꺼워 보이거나 두 줄짜리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들 맞춰주시면 되겠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꼭 순서에 맞춰서 답안 시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시트 이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감점 처리되니까 필요 없는 시트들은 꼭 지워주세요. 그럼 시트부터 정리를 좀 할까요? 시트 1이라고 들어있는 친구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시트를 더 추가하도록 하죠. 옆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시트를 넣어 줄 거고요. 제2작업, 제3작업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 만들 때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죠. A라고 하는 이름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 너비를 숫자 값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각각의 A열, 오른쪽 버튼 열 너비 숫자값 1이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정확한 위치 맞춰주셔야 해요. B와 사가 만나는 곳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입력할 때에 첫 번째 제1작업 시트에다가만 데이터 입력하고 나머지들은 복사해서 쓰거나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꼭 신중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들을 다 입력하셨으면 꼭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비교를 해주시고요. 너비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합쳐야 될 경우에는 몽땅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모든 데이터에 글꼴은 굴림의 11라고 되어 있죠. 숫자나 회계의 경우에는 오른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이로군요. 몽땅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 찾아주겠습니다. 굴림. 정렬이 끝났으면 제목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육각형 도형 찾아서 그림자 효과 줄 거고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이 높이를 살짝 조절해서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1, 2, 3 번호 자체를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1과 2 사이, 2와 3 사이를 클릭 드래그해서 살짝 높이 눕혀주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
육각형을 찾으시면 되겠죠? B에서부터 G의 중간 부분까지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 거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도형에 대한 효과,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죠. 오프셋 오른쪽.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세요.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굴림의 24. 채워주는 거 노랑이었어요. 색깔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십시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원본은 삭제해주세요 라고 했죠. 요 결제라고 하는 친구는 너비가 그리고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트에다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하죠.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요만큼이라고 테두리를 만들어 줄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적당한 너비, 높이, 제목. 이렇게 해서 결제란 만들어준 거는 그냥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그 친구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확인. 복사가 끝났으면 제1작업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쯤에다가 놓고 싶은 거죠. 클릭하셔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그림으로 이렇게 찰싹 붙어요. 원본은 지워달라 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진 요 시트 자체를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삭제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 지울 건가요? 물어봐요. 삭제.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에다가는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받을 때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주황색인지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색깔이 들어있구나 하는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만큼의 범위를 또로록 잡으시고요. 뚝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 추가로 선택이 돼요. 채워주는 색깔 주황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는 아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유효성 검사를 H의 14번 셀에다가 코드 B의 5번부터 B의 12번 영역이 보일 수 있도록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H의 14번이라고 하면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셔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주세요. 목록. 그러면 그 원본이 뭔지를 물어봐요. 원본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B의 5번부터 B의 12번까지 요만큼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쪼로록 잡아주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목록 단추가 나와요. 클릭하셔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셀의 서식으로 넘어갈게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G의 5번부터 이렇게 12번까지는 댓글의 수로군요. 그래서 숫자 뒤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셀 서식 중에 사용자 지정 보시면 숫자 값을 0이라고 표현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필요하다면 샵, 샵샵 0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숫자 0이라고만 하셔도 충분하겠죠. 그 뒤에 개라고 하는 말을 붙여달라 라는 거예요. 보기에서 그렇게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 단추 눌러서 이렇게 숫자 뒤에 개라는 말이 보일 수 있도록 지정했고요. 마지막 2의 5번부터 2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2의 5번부터 2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자, 범위를 쫘라락 잡으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더니 제일 앞쪽에 있는 2의 5번이 대표로 주소 들어와 있죠. 요거를 콩 찍으셔서 대상이라는 말로 이름을 새겨달라는 얘기예요. 엔터 치시게 되면 하나씩 선택하게 되면 2의 7번, 9번, 10번, 12번이지만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선들이 좀 굵어 보이는 친구들 처리할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해서 홈에 보시게 되면 테두리들 쭉 보이는 와중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대각선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에도 고르시면 될 텐데 바로 보이지 않는군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다른 테두리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대각선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함수가 이렇게 보여요. 다만 함수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서 이 친구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까먹으면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뒤쪽에 있는 2, 3, 4 작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함수를 풀어주시길 권합니다.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고 2, 3, 4 작업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수를 풀도록 하죠.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색깔이나 글자의 크기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지금껏은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고 무조건 색깔이 들어가라 혹은 글꼴이 궁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조건 없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반응을 시켜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가가 2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자가 파랗다, 굵다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제목은 빼고 요만큼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쫙 잡아줬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곳을 콕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보일 텐데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이라고 콩 찍을게요. 대화창이 뜨면 그 중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었죠.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 이용할 때는 맨 앞에 equal 는 표시를 표현을 해줍니다. 판매가가 2만 이상인 이라고 했어요. 판매가는 여기 있죠. 판매가를 콩 하고 찍어 보도록 할게요. 주소를 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절대적으로 얘만 보겠다라고 해서 앞뒤로 달러 표시가 둘 다 다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판매가를 F에 5번 얘만 볼 게 아니라 F에 6번, F에 7번, F에 8번 F라고 하는 건 그냥 계속 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달러 표시를 해도 되지만 5번, 6번, 7번, 8번은 고정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6번, 뭐 F에 7번이라고 왔다 갔다 할 때 앞에 부분만 고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혼합 주소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위치 잡으셔서 혼합 주소로 바꿔주려면 키보드 F4 키를 누르시면 돼요. 제일 위쪽에 보면 펑션 키 보이시죠? F1, F2, F3, F4. 자, F4를 누르셔서 F라고 하는 친구만 고정되도록 그리고 5, 6, 7, 8, 5는 고정되지 않도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F4라고 하는 거 누르시면 달러 표시가 붙으면서 F 앞쪽에 달러가 붙어 있을 때 그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이상인이라고 했죠.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크거나 같다. 2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2만이라고 쓸 때 여기서는 우리가 눈 헷갈리지 말라고 컴마 표시를 해줬지만 우리가 직접 쓸 때는 컴마 표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크거나 같다 2만 그럴 때만 서식을 적용해라 라는 얘기겠죠. 서식 글꼴은 굵게 해줄 거고요. 색깔은 파랗게 해줄 거다. 확인 확인 보시면 이렇게 2만 이상인 아이들만 파랗게 줄 전체가 파랗게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작업을 볼게요. 제2작업은 필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2에서 H의 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B4부터 H의 10이면 요만큼이죠. 함수들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범위니까 함수 건너뛰고 요만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할 거고 제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너비가 좁아서 글씨들이 다 보이지 않는 곳이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있는 옵션 단추 누르셔서 나는 너비를 맞춰줄 테다 원본 열너비 유지라고 하게 되면 폭이 다시 넓어졌어요.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조건을 줄 텐데
그 조건은 항상 두 개일 거예요. 카테고리가 습식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카테고리 하나 줬죠. 판매가가 22,000이라고 했으니까 판매가라고 하는 조건 두 개를 줬습니다. 그 두 개의 조건을 이거나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지어 줬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카테고리가 습식, 판매가가 22,000 이상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아이들만 상품명, 카테고리, 대상, 판매가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 범위를 B의 14번부터 쓸 거고요. 결과물은 B의 18번부터 나타내도록 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선 필터를 주실 때는 그 조건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나 라고 했을 때는 오화 조건이라고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물로 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조건을 쓰실 때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야 된다. 이면서라고 했다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고 조건은 같은 줄에 써야 된다 라고 이 친구는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판매가가 22,0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2,000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기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카테고리가 습식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습식으로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습식이 아니거나 라고 했으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요런 기호도 필요했을 거예요. 조건을 이쪽에다가 B의 14번에다 쓰겠습니다. 하나는 카테고리 컨트롤 C 복사해서 14번에 컨트롤 붙였어요. 판매가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붙였습니다. 카테고리는 습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습식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냥 직접 쓰셔도 되지만 복사해서 그냥 붙이세요. 판매가 22,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22,000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바로 옆에다가 나란히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칸 밑에다가 여기다가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 쓸게요. 크거나 같다 22,000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 줬고요. 결과를 4가지만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물은 따로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할게요. 상품명, 카테고리, 대상, 판매가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범위를 잡아주셔서 컨트롤 C 복사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면 B에 18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붙여서 이 4개의 항목만 보여주면 됩니다. 전체 요만큼을 가지고 필터링 할 거다라고 범위를 잘 잡아주시고요. 범위가 혹시라도 먼저 엉뚱한 곳에서 반짝거린다면 ESC 키 눌러서 기존에 했던 범위는 잊어버리도록 해줄게요. 다시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새로 잡았습니다.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를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뜨면서 목록의 범위 저희가 새로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반짝반짝 기억하고 있어요. 조건 범위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한 발짝 담그시고요. 요만큼이 조건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다 라고 클릭 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요 4개의 항목만 필요해요 라고 복사 위치 요만큼 잡아주시면 결과물이 필요한 만큼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표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했네요. 범위를 쫘라락 잡으시고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으로 일단 설정을 하시랍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황색으로 넣었던 색깔 보일 텐데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채우는 색깔은 없어요 라고 텅 비워줄 거고요. 표 스타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텐데 보통의 6번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범위는 잡고 계신 거 맞죠? 범위 잡고 표에서 보통의 6번이라고 번호 딱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적용이 될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확인. 제3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를 이렇게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복사하라는 얘기는 없죠? 범위는 앞서서 작업했던 필터와 똑같은 범위입니다. B4번부터 H12번 영역 요만큼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삽입에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뜹니다.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의 워크시트에다 만들 거고요. 위치는 이렇게 B와 E가 만나는 곳 B2셀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죠. 제3작업에 B2셀
확인하시게 되면 피벗 탭을 만들 준비가 된 거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조건, 판매량, 그리고 카테고리별,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량은 개수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걸 행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습식, 소프트, 건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매량은 행으로 그리고 카테고리는 열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판매량 질질 끌고 행으로, 카테고리 질질 끌고 열로. 나머지 상품명의 개수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거죠. 판매가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 요 값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상품명의 개수라고 들어가죠. 판매가의 평균. 그런데 판매가는 평균이 아니라 합계가 들어왔네요. 이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클릭하셔서 맨 밑에 있는 값 필드 설정 보시면 합계가 아니다. 평균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결과물 보니까 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우리도 여기다가 원이라는 말을 좀 추가시켜 주죠. 그렇게 해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평균의 판매가 원, 그리고 개수는 상품명이라고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판매량의 개수를 그룹화하라고 했군요. 카테고리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량들을 보면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이름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이름부터 맞춰줄까요? 판매량, 요거는 개. 옆에 열 레이블이라고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 건 카테고리. 이름을 좀 정리해주면 찾기가 더 편하겠죠? 판매량의 요 숫자들 보일 텐데요. 이 숫자들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어요. 결과물 보니까 시작하는 건 1에서 시작하고 있고 끝나는 건 900에서 끝나고 있어요. 1부터 300, 300에서 600, 600에서 900. 그러면 300 단위인 거죠. 시작하는 값 1, 끝나는 값은 900, 중간중간 단위는 300이라고 값을 책정해 주시게 되면 그룹핑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라고 습식, 소프트, 건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건식부터 먼저 나왔네요. 순서를 바꿔주도록 하죠. 카테고리 옆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정렬 순서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바꾸시면 습식부터 먼저 나오고 소프트, 건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군요. 세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시고 비어있는 셀이 있다면 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커서를 이렇게 표 바깥에다 클릭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상자가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를 콩 찍어 두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대한 대화창이 떠요. 여기에서 옵션에 대한 얘기는 이쪽에는 없군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옵션을 따로 띄우실 수가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을 대화창 띄우셔서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비어있는 셀은 뭘로 표시해라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빈 셀은 별 2개로 표시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확인. 네 번째,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행의 총 합계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쭉 옆에 총 합계를 따로 전체 평균 내준 게 보이는데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건식으로 그냥 끝나고 있죠. 여기에서 끝나고 있어서 이만큼은 없애달라라는 얘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도 피벗 테이블 선택하고 계시면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의 옵션 창에서 아까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체크해주고 별별 표시해줬다면 요약에 대한 부분이 보여요. 요약 및 필터 가셔서 행 총합계는 지우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확인했을 때 보시면 없어진 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별 표시의 경우에는 가운데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범위를 쫘라락 잡으셔서 그 친구들은 천 단위 구분 기호 넣어줄 거고
글자들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라고 해서 모양을 이렇게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네 번째, 차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종류와 데이터의 내용 그리고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라 라고 지시사항 하나하나 보입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필요한 항목이 파악되어 판매가와 댓글수 그리고 여기에선 상품명들도 보이죠? 그럼 요만큼, 요만큼, 조만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파악됩니다. 범위를 쫙 잡아서 차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상품명 이만큼에서 판매가는 뚝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고 삽입에 묶은 세로막대형 뿅 찍어주시면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는 차트를 선택하고 계셔야 차트 디자인이 보입니다. 자, 차트 디자인을 뿅 찍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차트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서 이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차트 이동, 새로운 시트, 제4작업. 다만 결과물에 시트의 순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1, 2, 3, 4로 꼭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새로 만들고 나면 이렇게 제4작업이 맨 앞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고 뒤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1, 2, 3, 4 순서 이제 맞게 배치가 됐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코엔자임, 소프트 욕조 결과물의 막대기는 커다란 친구가 6개가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8개가 있어요. 불필요한 항목들이 좀 섞여 있는 거죠. 불필요한 항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코엔자임, 소프트, 닥터치킨, 유기농까진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서 닭 안심푸드는 필요가 없군요. 리얼 그리고 팬미크도 필요가 없었네요. 오케이. 요 2개의 항목은 빼주셔야 되니까 데이터 선택하셔서 불필요한 항목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6개 항목만 남게 됐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를 맞춰주도록 할까요?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보일 텐데 레이아웃을 3번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3번. 그리고 스타일은 1번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친구가 1번. 영역 서식을 맞춰주도록 할까요? 차트 안에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여긴 제목, 여긴 계열. 하나하나의 항목에 갖다 대시면 이름이 뜨죠. 자, 차트 영역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홈에 가시면 글꼴 이름이 이렇게 엉뚱한 걸로 되어 있는 걸 굴림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도 11라고 맞춰줄게요. 채우는 질감 표시를 해달라고 했군요. 다시 차트로 돌아오시되 여기에서 하나하나 모양을 꾸며주는 건 서식이에요. 채워주는 거 질감으로 채워달라고 했으니까 질감으로 가시면 파랑박엽지 이름이 똑 떨어지는 아이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채우기가 흰색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갖다 대셔서 그림 영역이라고 뜰 때 클릭하시고 채워주는 걸 흰색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목도 맞춰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콩 찍으셔서 제목을 맞춰줬으면 글자의 모양 다시 홈으로 가셔서 굴림 글자의 크기 20 굵게 채워주는 것과 선에 대해서는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서식으로 돌아오세요. 채워주는 건 흰색, 테두리는 깜장색. 7번 댓글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댓글 수라고 하는 건 요 주황색의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주황 막대를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 수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라고 클릭.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보조축으로 지정까지 해주고 나오면 이렇게 출력물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계열에 표식을 네모 10으로 레이블 값도 표시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줄게요.
계열을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열 서식 따로 불러내실 수 있어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서식을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열어놓으셔도 좁지 않으시죠? 이대로 열어놓고 작업하세요. 첫 번째에 있는 깡통부터 하나하나씩 눌러서 어디에 있는지 찬찬히 찾으시면 됩니다. 표식은 여기 있었군요. 표식에 대한 옵션 가시면 지금 자동으로 들어있는 걸 기본 제공하는 거 형식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꾸시고 크기도 10이라고 지정된 대로 넣어주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여요. 레이블 값은 요거 하나에만 들어가 있죠. 닥터 치킨이라고 하는 요 친구 하나만이라고 콩 찍을게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선택이 다 없어졌고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에서 항목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항목 추가하실 때 이렇게 차트 옆에 있는 더하기 누르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차트 디자인해 보시면 여기서도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데이터 레이블 값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결과물이 위쪽에 있으니까 우리도 위치 맞춰서 위쪽에다가 넣어줄 수 있겠네요. 눈금선은 파선이다 라고 했네요. 요거 눈금선도 뿅 찍으셔서 선에 대한 거 파선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하이픈부터 35,000까지 여긴 지금 하이픈부터인데 저희는 0으로 돼 있어서 그 값을 맞출 거고요. 보조축 이 부분에 대해서도 0부터 1000개까지는 맞는데 여기는 200단위로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있네요. 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줄게요. 축을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서식. 축에 대해서 0부터 35,000, 5,000 단위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친구들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불만이 없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표시해주는 형식이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이픈 표시로 표현하고 싶다. 회계. 그럼 이렇게 하이픈 표시가 된 거 확인되시죠? 다만 쓸데없이 원화 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없음. 출력물과 똑같이 됐을까요? 보조축도 마찬가지 콩 찍으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뜨겠죠? 최소값은 0에서 1000까지가 맞지만 그 기본 단위를 100이 아니라 200이다 라고 값을 바꿔주세요. 엔터 치게 되면 출력물과 똑같이 200단위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범례명을 변경해라 라고 8번에 들어가 있는데 범례는 요 막대기는 누구입니다. 저 꺾은 선은 누구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걸 범례라고 해요. 요 범례명에서는 판매가가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과물에는 양옆으로 쭉 뻗어 있죠. 요거는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여기 없는 친구들은 다시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올게요. 범례명이 다를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 데이터의 이름표를 보십시오. 판매가가 요거 가지고 된 거거든요 라고 판매가의 이름을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되어 있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얘를 판매가 그리고 원이라는 말을 옆으로 쓰고 싶다라고 직접 입력을 해버리게 되면 확인했을 때 자, 확인하고 나와 보세요. 결과물이 이렇게 똑같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형을 추가하도록 할까요? 여기 말풍선 도형 보이시죠? 삽입의 도형. 노란색의 조절점 왔다 갔다 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채우는 거 없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진 스타일, 제일 비슷한 아이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 꼴에 대해서 언급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운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홈으로 돌아와서 가운데에 배치할 겁니다. 나머지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틀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요 파랑 막대가 좀 가느다라니까 요것만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역시 데이터 계열 서식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열 겹치기 그리고 간격
조절하시면 이런 식으로 너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비슷한 느낌이 왔을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밀어놨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나올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를 한 개씩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중첩으로 써라 라고 2개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 2개씩 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점수 배분은 똑같아요. 중첩 함수를 풀든지 하나짜리를 단순한 거 풀든지 점수는 똑같이 20점이니까 쉬운 거 먼저 작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순서대로 풀도록 하죠. 1번 문제를 볼게요. 순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판매량은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랭크 EQ 함수를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부터 항상 기억을 하세요. 랭크 EQ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순위를 구할 거다, 컴마, 어디에 있는 동네 범위에서 순위를 구할 거다. 이대로 괄호를 그냥 닫아주시면 커다란 친구가 1등이다 라고 간주하게 돼요. 다만 뒤에다가 컴마 1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시게 되면 그때는 작은 게 1등이다 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큰 게 1등인 경우를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커다란 거 4, 3, 2, 1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작은 게 1등이라면 1, 2, 3, 4 이렇게 앞쪽에 작은 게 오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오름차순. 문제에서는 지금 내림차순으로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풀면 되겠군요. 아래쪽 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equal 랭크 EQ 괄호 열고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판매량 누구요? 얘요 라고 H에 5번을 콩 찍어 줄 거고요. 어디서 순위를 구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고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순위가 구해질 거예요. 그대로 입력할 겁니다. equal 랭크 R 누르시면 R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쭈루룩 나열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리죠.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컴마 범위를 요 범위에서 쫙 잡아주려고 하는데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싶으시면 아래에서부터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순위가 이상하게도 1등이 499점이 1등이라고 이상하게 갸웃거리게 되죠. 그건 내가 순위를 얘를 구할 겁니다 라고 해서 답을 그 옆에다 갔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답을 여기다 했을 때 괜찮은데 범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 범위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라고 하는 요 범위 그런데 밑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같이 범위가 12번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요 범위에서 얘가 몇 등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1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답을 구하실 때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는 절대값 표시를 넣어 주셔야 돼요. equal 랭크 EQ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컴마 어디서요? 이 모든 아이가 모여있는 이 범위에서요. 다만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키 펑션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다다닥 하고 달러 표시들이 쫙 붙는 거 확인을 하시고 괄호를 닫아 주셔야 순위를 자동으로 채우셨을 때 쫙 채워주면 순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범위를 잡아 주실 때 그 범위는 꼭 움직이지 마라 라고 달러 표시 고정을 시켜 주실 것.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2번 문제. 코드의 네 번째 값이 1이면 1kg 이하, 2이면 2kg, 3이면 3kg 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달라. 추주 함수를 줬어요. 추주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1일 경우에는 뭘로 표현해라. 2일 경우에는 뭐로, 3일 경우에는 뭐로. 그래서 쭉쭉쭉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equal choose라고 해볼게요.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가 만약에 나온 게 1이라면 뭐라고요? 1kg 이하라고 하는 글로 쓰라는 거죠. 그리고 나온 아이가 혹시 2라면 2kg이라고
그리고 나온 값이 3이라면 3kg 이라고 글씨가 이렇게 보이길 원한대요. 4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럼 3까지만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이제 뽑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코드에 네 번째 값이 1이면 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코드에 보시면 글자와 숫자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번째에 1이라고, 네 번째에 3이라고, 네 번째에 2라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오는 게 미드 함수예요. 자, 미드 함수는 미드 중간에서 뽑아올란다. 어떤 글자에서요? 코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뽑아올 거죠. B의 5번에서 뽑아올 겁니다. 거기에서 몇 번째부터 뽑아와야 된다고요? 네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부터 뽑아오면 되고 거기에 있는 글자 한 개만 보면 되죠. 이 뒤에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한 요 한 개만 볼 거니까 몇 개요? 한 개요. 1이라고. 이렇게 해서 뽑아오면 여기에서는 1이 뽑힐 거고 저기에서는 3이 뽑힐 거고 여기에서는 2가 뽑히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뽑아오는 이 친구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choose, ch까지 넣으시면 choose 함수가 보입니다. 나와라 더블 클릭. 그런데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mid 함수를 여기에다 준 거예요. mid, mid.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또 함수 이름 보이시죠? 코드에서 B의 5번, 컴마, 네 번째부터 갖고 오겠다, 컴마, 한 개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숫자가 뽑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컴마, 1이라고 하는 게 뽑혀 나온다면 1kg 이하. 2라는 게 뽑혀 나오면 2kg. 3이라는 게 뽑혀 나오면 3kg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1이기 때문에 당연히 1kg 이하라고 나오게 되겠죠. 하나 잘 만들었으니 자동 채우기로 쭈루룩 채워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에서는 어덜트 대상의 평균 판매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의된 이름 대상을 이용해서 구한 값을 뒤에다가 개라는 말까지 붙여줘라. SUMIF, COUNTIF에다가 N% 연산자까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군요. 여기에서는 함수가 일단 두 개 주어졌으니까 SUMIF와 COUNTIF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사실 에버리지만 줬었으면 될 것을 그 평균 구할 때에 SUM과 COUNTIF를 활용해서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4과목을 봤어요. 4과목에서 점수를 다 100점씩 받아서 400점이 됐다면 평균은 100점이 되는 거겠죠.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면 총점 나왔던 요 400이라고 하는 점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뭘로요? 4과목 4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SUM 합계에 나온 요 값에서 나누기 개수 count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SUMIF와 COUNTIF를 준 거예요. 자, SUMIF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equal SUMIF.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SUM은 합계를 내는 건데 그냥 합계를 내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는 아이들만 합계를 낼 거예요. 그래서 어덜트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덜트인지 아닌지는 요 동네를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볼 범위는 2의 5번부터 2의 12번 요 범위가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예요. 그리고 조건은 뭐였어요? 어덜트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지 이게 조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범위 중에서 어덜트인 애들을 요렇게 쇽쇽쇽 뽑아다가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판매량을 구하는 거예요. 판매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이에 해당하는 애들만 쏙쏙쏙 뽑아다가 합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 범위는 H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렇게 되겠죠.
count if도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count if.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 똑같고요. 조건은 어덜트인 거 그러면 어덜트 똑같이 갖고 오면 돼요. 다만 이게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보는 순간 얘가 맞구나 얘가 맞구나 제가 맞구나 라고 비교를 해보는 순간 그게 바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주는 범위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요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에다가 넣을 거고요. 이대로 닫아줄 겁니다. 아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썸을 나눠주라고요. 카운트로. 여기에다가 나누기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어서 이렇게 쭉 써야 되는데 좁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대로 입력하도록 하죠. equal sum if range 범위는 요만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쫙 잡아주는 순간 저희는 분명히 2의 5번부터 2의 12번이라고 범위 잡았는데 여기에 대상이라고 이름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처음에 데이터 입력할 때에 여기에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대상이라고 이름 줬던 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컴마. 조건을 어덜트라고 직접 글씨 쓰셔도 되겠지만 어덜트라는 글자가 이미 써져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이라고 바로 그냥 클릭할게요. 2의 7번에 있는 혹은 2의 10번에 11번에도 어덜트가 있죠. 어떤 거든 하나 선택하셔서 조건을 걸어줬고요. 계산할 곳은 어디요? 판매량이요. H5번부터 12번까지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게 되면 썸if로 합계가 일단 나올 겁니다. 그걸 나눠주시라고요. 나누기 count if 범위 똑같이 어덜트인지 아닌지 범위를 요만큼 잡아줄 거예요. 컴마 대상은 어덜트라고 하는 글자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직접 쓰셔도 괜찮고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게 되면 평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평균값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고요? 개라고 하는 말을 붙이라고요. 여기 뒤에다가 n% 연산자는 딱 풀이에요. 그냥 그 뒤에다가 and 개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575개라는 말이 붙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건식 카테고리의 총 판매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D 썸을 줬어요. 썸이니까 합계일 텐데 D가 붙었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범위를 잡아줄 때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애들은 범위 잡아줄 때 데크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요만큼만 잡아주죠. 제목을 안 잡아줬었는데 D가 붙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를 이렇게 제목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equal D sum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요 위쪽 B의 4번부터 제2의 12번까지 여기 전체를 잡겠습니다. B의 4번부터 제2의 12번까지 넣을게. 그리고 건식 카테고리의 총 판매가라고 했죠. 총 판매가를 구하는 거니까 판매가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내가 전체 이렇게 범위 잡았던 요 표 중에서는 다섯 번째 이 아이가 있어요 라고 5, 열, 컴마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라고 했습니다. 건식 카테고리라고 했으니까 건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달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건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범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뒤에 4번부터 뒤에 5번까지. 그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equal는 D sum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주죠. 표 전체를 싹 다 잡았고요. 컴마 판매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다 라고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이 제목을 그냥 콕 찍으셔도 돼요. 이 제목을 뿅 찍어줬습니다. 컴마 조건은 뭐라고요? 건식인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건식 카테고리라고 하는 제목까지 같이 잡아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총 판매가 구해집니다. 5번
최대 대끝수를 구해라 라고 해서 맥스 함수 좋습니다. 맥스 함수는 완전 기본 함수죠. 범위만 잡아주면 끝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equal이라고 해서 는 표시 맥스라고 하는 함수 찾을 거고요. 최대 대끝수라고 했습니다. 범위는 그러면 요만큼 잡아주면 되는 거죠. 범위 이만큼이요 라고 해서 마무리 제일로 큰 거 값을 뽑아 올 거예요. 마지막 6번 볼까요? 상품명을 표현할 겁니다. H14번 셀에서 선택한 코드 보일 거예요. 그 코드에 대한 상품명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을 줬네요. VLOOKUP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어느 동네에서 찾는지, 그 동네에서 몇 번째 열에 내가 찾고 있는 아이가 있는지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줍니다. equal v look up. 저희는 h의 14번 요 친구가 값이 바뀔 때마다 구하는 거죠. 내가 찾는 건 h의 14번이었어요. 컴마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코드명에 대한 상품명이라고 했으니까 코드는 여기 있고 상품명은 여기 있죠. 이 범위 안에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니까 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범위가 B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요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 코드에서라고 상품명까지 요만큼의 항목들 중에서 하나, 두 번째에 상품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열이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컴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넣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equal v. 그러면 VLOOKUP이 찾아지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h의 14번 얘가 라고 궁금한 아이를 찾아줬고요. 범위는 어디요? 코드부터 상품명까지 이만큼 중에서 찾을 거다. 컴마 그러면 상품명이라고 하는 건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두 번째에 있어요. 컴마 여기 true, false 보이시죠? 정확히 일치해다오, 펄스 요게 이제 숫자 값으로 따지면 0이에요. 정확히 일치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DA의 132, DA의 132는 코엔자임입니다 라고 그대로 찾아준 거 확인되나요? 다른 걸로 갈아 끼워 볼게요. DA의 251 유기농쌀, DA 251은 유기농쌀이라고 제대로 찾아주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함수를 쭉 풀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친구들은 나중에 풀도록 하세요. 이렇게 3번 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쉬운 친구들 먼저 쭉 작업하시고 어려운 건 나중에 작업하셔서 이 친구들 함수 한두 개 놓쳐도 A등급 맞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찬찬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4년 10월달 A유형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